저는 현재 경찰 공무원으로 17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박선화입니다. 예. 저는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주로 업무를 한 거가 이제 복지과, 경찰관의 복지, 그다음에 제가 있는 곳은 인권으로 또 이제 옮겨서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은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경찰관이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하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용감하게 하고 이런 게 사실 가장 훌륭한 경찰관의 모습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장에서 뭐 욕하는 주치자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민원을 넣는 어떤 민원인이라든지 너무너무 그런 분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경찰도 인간이잖아요. 예, 인간이다 보니 매번 친절하게 할 수 없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업무인데도 내 개인적으로 그 말에 개인적인 말로 상처를 받아서 좀 불친절하게 가거나 아니면 좀 업무를 할 때 좀 자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 환멸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직원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 나가는 건데 이 어떤 비폭력 대화를 제가 만난 거 한 10년 전이고 캐서 선생님 만난 거는 좀 오래됐을 거예요. 경찰청 직장교육 때 오셔가지고 하셨었어요. 그때 너무 막 사진 찍고 막 사인, 제가 사인 아직 못 받았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저거 정말 필요하다. 이런 문화가 경찰관 안에서도 우리 경찰 조직 안에서도 많이 된다면 좀 더 친절하고 더 유능하고 더 공감적이고 한 진정한 인권 경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경찰관이 될 수 있어요. 본인도 행복하고 행복한 경찰관이 덜 상처받고. 예. 그래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혹시 어떤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만약에 악플을 단다 하면 이제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딱 연예인처럼 이렇게 딱 돼서 인지도 있는 사람이 해서 저에 대한 개인 악플을 달거나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대체로 경찰관의 이슈가 되는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뭐 신문 기사 그 스크랩에 댓글 달 수 있잖아요. 그런 댓글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SNS 상에서 그런 비난의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플러스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에 대한 비난도 그런 거가 그냥 이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게 좀 상처가 돼서 일부러 안 봐요. 그 댓글 자체를 일부러 잘 안 보고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아요. 거의 아예 안 봐보거든요. 그냥 거의 못 먹을 거니까. 거의 자기 보호 차원에서. 네.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풀어보고 싶은 어떤 한 게 있었는지. 예. 제가 풀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저는 또 경찰 플러스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여성 경찰관 대표에서 온 건 절대 아니지만 다 너무 어렵게 훌륭하게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러나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어려움 좀 그런 게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 정해야 되겠다 계속 크게 그랬는데 제가 가장 그래도 상처를 받은 거는 이제 어떤 여성 경찰관이 잘 대응을 못해서 미흡하게 했다라고 보도가 나면서 그 밑에 댓글이 달린 거죠. 그렇죠. 역용을 왜 뽑는 거야? 역용을 왜 뽑는 거야? 필요 없어. 집에 가 애나 봐. 아이고. 네.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 애나 봐. 오케이. 그 말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프고 슬프고. 네. 근데 그게 슬프다기보다 되게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죠.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모르고 저렇게 모르고.
모르고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매일 겪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는데 모르면서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네. 화가 나셨어요. 속상했어요. 속상하고 그리고 되게 모멸감도 느꼈어요. 모멸감. 나는 애나 낳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것도 폄하하는, 애 낳는 것도 폄하하고 이것도 폄하하고 저것도 폄하하고 다 폄하당하는. 그 여자,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고 거의 절망스러워. 되게 환멸성. 환멸. 왜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했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가버렸어. 예, 네. 너무 많이 됐어. 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할 때 그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특히 경찰관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 여자 경찰관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그거를 제가 이해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오히려 지원을 받고 좀 싶어요. 우리가 이 힘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계속해. 이런 지원을 좀 받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더군다나 다른 여경이 저렇게 당하는 거 봤을 때 내가 안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봤을 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당사자는 이 언론 보도, 어마어마하게 언론 보도를 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오히려 여경들을 애쓴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이해와 수용과 지원 그런 게 좀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여자들에 대한 폄하 이것도 너무 속상하셨어요. 아쉽다랄까 속상하고 섭섭하고 좀 더 느낌 말이 더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역할, 인류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남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또 여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인지 애나 낳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애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성하고 거의 신비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있지만 나는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엄마들이 애를 낳아서 길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여경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 여경들의 꿈이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할 때 특히 그거를 선택을 하면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아직도 그 꿈을 유지하고 싶고 행복한 여경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슬프고 기운이 빠지고 그러나 슬프고 기운이 빠질 때는 슬픔이 클수록 분노가 클수록 그 뒤에 아름다운 건 그만큼 더 크다는 거거든요.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거 뭐 이랬으면 그거 뒤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화가 나고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가슴이 아프고 그랬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은 또 그만큼 크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원래 이유가 저도 이렇게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진 않았으니까 저희 엄마가 조금 그러니까 부모님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가정사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약하고 여리고 저는 그래서 이런 여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약간 수호자 보호자의 그런 그 이슈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아 내가 몸이 남자만큼 물리력을 할 때 딸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같이. 근데 그거를 푹 건드렸을 때 또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 원래 마음, 이 직업을 수많은 직업 중에 선택한 원래 마음, 그거는 보호하고 돌보고 뭔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고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마음만 갖지 말고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몸이 아니라 남자와 똑같이 이렇게 그 힘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도 내가 할 수 있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내가 잘 돌보고 싶어. 엄마같이 약한 여자들 그 다른 면 그 보호될 수 있는 여자로서의 그 하는 일,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 여자들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진짜 어려울 때 나만이 또 돌볼 수 있는 어떤 면이 있지 않을까. 그걸 기여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저는 물리력에 자꾸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많을 텐데 난 이거 못하네?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실제로 조직에서도 약간 그런 것은 약간 배제가 되는? 그런 그렇지 다르게 보낼 수 있지. 그 마샬 선생님이 경찰들을 많이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찰이 그 미국에서 그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이 경찰이 나갔는데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은 문 밖에 있고 아내는 문을 닫아 건들고 남편을 못 들어오게 하고 권총을 갖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경찰을 불러서 갔는데 백인 경찰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백인 경찰이 한마디 말만 잘못해도 오히려 경찰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군가가 지금 막 긴장 상태가 이 남편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인다고 총을 갖고 있고 안에서 이제 부인은 뭐 겁에 나서 떨고 있는데 있었을 때 경찰이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워서 그럴 때는 이 물리적 힘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경찰의 말에서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지 인정을 해주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그 경찰 거기 가기 싫었거든요. 아마도 정말 떨면서 갔을 위험하고, 거예요. 정말 그래도 그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가 나셨죠. 이럴 때 그런 마음은 사실은 그때 여경하고 같이 나갔어야 돼. 남자 경찰하고 여경 같이 나갔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여경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나는 힘의 10배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점점 더 볼 때, 저도 미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젊었을 때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의식했을 때는 벌써 나이가, 거기서는 처음 그 여경을 그 지원하려면은 26살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세인가 하여간. 근데 내가 벌써 나이가 거기 돼버린 거예요. 네, 저도 여경이 되고 싶었어요. 네.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여서. 네, 그래서 그 여경으로서 그 꿈을 펼치는 순간, 그런 아름다운 꿈이 펼쳤던 순간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 그런 경험했던 순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찰 근무를 3년 정도 했어요. 112 신고 출동 받고 실제 이런 현장 나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지구대 파출소 근무죠, 소위 말하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체력이 너무 안 되는구나. 야간 근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근 업무 쪽으로 해서 경찰관의 복지를 하는 업무를 7년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일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때 선생님 만나게 됐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거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하면 이 행복한 마음으로 더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뭐 심리상담 사업도 했었고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했었고 그때가 정말 마음껏 퍼주는 느낌으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여경들을 지원하고 네, 같이 꿈을 나누면서 같이 으쌰으쌰 했던 그때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든 경찰관들이, 제가 근무하는 곳이 경찰청이다 보니까 전국구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마음을 크게 쓰면 정말 크게 퍼주는 거구나.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기여하고 좋은 영향이 내가 좀 힘들면 그만큼 돌아가는 거구나.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셨고. 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지. 네.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퍼먹은 것만큼 그만큼 다른 경찰한테 가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고.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 코로나 아니고 해피 바이러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말을 쓴 사람, 그 사람을, 그 메시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보라가 있나? 여자한테 트라우마가 있나? 여자 싫어하나? 여자 미워하나? 사랑받지 못했나? 여자한테? 이분도 뭔가 자기한테 아쉬운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여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 말을 쓴 사람이. 네, 많이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은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욕구가 많아요. 정말 여자들한테서 사랑을 받고 싶고, 여자들한테서 의지하고 싶고, 여자들한테 기대고 싶고, 그냥 돌아가고 싶고, 그 여자들, 또 그 여자들한테 자기도 기여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들도 남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그 깊은 그 친밀감, 서로 의지하고 그게 그리워요. 양쪽 다 그리워요. 근데 그게 잘 일어나는지를 못해요. 좀 기술이 없어요. 대화를 해서 서로 신뢰를 굳히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어색해요. 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런 게 보이면 그동안 참았던 아쉬움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그런 말도 우리가 It's not about me. 그 사람이 한 말도 여경들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를 내 삶에서는 이런 걸 못 받고 있구나. 나는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내 삶에서도 나한테만 좀 존중해주고 나한테만 좀 집중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관심과 그 친밀함과 그런 거를 에 대한 고통을 품어내버린 거죠. 그 사람 정말 여경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여경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이 여경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해와 지원과 공감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고통이 많아서. 자기 고통이 많아서. 네. It's not about me.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고통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저런 표현을 할 때 그 뒤에 이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아픔은 뭘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느낌. 이 뭘까요? 분노가 느껴지죠. 네, 그렇죠. 네, 분노. 우선 분노가 느껴지는데 분노는 되게 그 일차적인 거예요. 그 분노를 들여다보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한 번 더 내려가면은 또 뭐가 있고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분노 밑에는 있는 거는 두려움, 외로움, 외로움, 슬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분노에 있을 때는 자기의 그것도 연결을 못 하고 있어요. 진짜 내 느낌이 뭔지를 연결을 못 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난 사람한테 가서 너 지금 슬픈 거지? 그러면 더 화가 나. 그러면 우선 첫 분다. 정말 많이 화가 나는 거죠. 뭐 정말 좌절스러우신 거죠. 저런 걸 보면 속상하시죠. 이렇게 처벌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분도 좀 뭔가 지금 삶에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가 아쉬워, 뭔가가. 그리고 특히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아름답고 푸근하고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완전한 그 그림, 우리 인류가 계속될 수 있는 그 성스러운 그런 그림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 사람 삶에.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연민의 마음이 그쵸?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를 폄하하는 것처럼 나왔지만은 그 사람은 그거를 지금 그만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네요. 그죠? 네, A를 A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죠. 그거예요. 네. 지금 이 사람이 폄하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 여자의 역할, 그 아름다움,
그 성스러움, 그 따뜻함, 그 부드러움, 이게 지금 그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이게 그리운 거예요. 짠한 느낌이네요. 그게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힘든 말일수록 우리가 It's not about me. 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구나를 하면 우리가 그 힘을 덜 빼게요. 괜히 우리가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만 이런 거는 우리가 힘을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까지 막 돼버리기 때문에 우선 우리 힘을 그냥 지키는 방법은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중심을 덜 잃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민이 가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여자를 폄하하는 말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여자의 그런 면이 정말 너무너무 그립구나. 그거를 정말 중요하고 그립고 그런구나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힘을 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징그러운 느낌도 있어요. 좀 어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원하는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너무 이게 본질과 벗어난 수단과 방법? 너무나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너무 징그러워져 버린 느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오랜 동안 몇천 년 동안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불공평하게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미 페미니즘으로 우리 불공평한 거 이제 안 할 거야. 우리 안에 신성한 거, 우리의 그거를 찾아갈 거야 하고 나왔는데 남자들은 봉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더 당했어요. 비인간화가 되는 거를 당했어요. 너무나 깊이 그걸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 안에 신성함, 건강한 남성성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걸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답답해요. 그리고 그 봉건 사회에서는 남자는 이래야 돼. 네? 남자는 이래야 돼. 막 이래야 돼. 그리고 남자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아요. 비인간화. 남자들은 어려서 남자들 여자들 둘 다 속상해요. 울고 싶어요. 겁이 나요. 화도 나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울 때는 왜 울었어? 그런데 남자애가 울면은 뭐라 그래요? 울지 마. 기집애처럼. 질질 짜지 마. 질질 짜지 마. 그러면 남자들은 벌써 거기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느낌을 벌써 끊어야 되는 걸 배워요. 비인간화되는 걸 벌써 배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조심해요. 감정이 나올까 봐.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좀 스스로 생각할 만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군대를 가요. 거기서는 더 죽여야 돼요. 그 인간성을 더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아요. 완전히 비인간화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요. 그러면 기업들은 굉장히 편해요. 걔네들이 벌써 다 훈련이 돼 있어서.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네들의 신성한, 건강한, 진실한 남성성을 그렇게 잃고 살았다는 거를 의식도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여자들이 막 찾아가 보면 미워요. 그거를 적으로 보기 또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남자들은 모든 게 적이에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당해. 환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데도 희망은 요새 젊은이들은 그걸 찾아 나가요.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런 게 또 보이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 출판사에서 남자는 왜 불행해지는가? 라는 책을 냈어요. 아, 그 책 너무 궁금해요. 너무 읽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찾는가? 이 남자의 신성한 면을, 건강한 남성성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 모여서 뭐 할 때 저는 그래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사한 인간들이야. 다시 그걸 찾아. 왜냐? 이 해방된 여자들이 그런 해방된 남자가 필요해. 그래서 신성한 결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남자들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도 답답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사회는 자꾸 그거를 강조해요. 그래, 강해야지. 그런 거. 그거를 자꾸 조건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그 자기의 신성한 그 건강한 남성성을 찾지 않는 한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든 무기들, 환경 파괴, 인간에 대한 파괴, 인간한테 대한 폭력 이런 것이 그런 주입된 남성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데 진짜 남자 그 안에는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들과도 많이 사랑하는 관계, 깊은 친구 관계, 그리고 다른 동물과의 사랑 관계 이게 있거든요. 그린맨이 있어요. 그게 살아나야 지금 인류가 지금 생존하는데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답답해요. 자기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게 답답한데 그것밖에 몰라 지금.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그 사람들 남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싫잖아요. 또 미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보고 그래요. 그 남자들 좀 도와주라. 지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남자 여자는 적이 아니야. 서로 같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도반이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그 남자들이 더 많이 당했다는 거. 그거를 당한 거를 의식도 못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깨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소식 빨리 당하니까 젊은이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레미 레피긴이라고 공감 시대를 쓴 많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인터넷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공감을 많이 빨리 배우고 있다. 거기서 해방을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큰 픽처에서 그 남자를 볼 때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야 좀 진심으로 짠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안 됐죠. 짠함. 안 됐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악플이라고만 되는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불렸으면 좋겠어요. 뭐랄까요? 처참한 절규. 절규의 말들.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참담이에요. 참담한 드라마. 부르짖음. 근데 참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대로 상처받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상처받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끊어야 되죠. 우리가 끊어야죠. 거기에 힘을 주지 않고 내가 내 힘을 지킬 때 우리가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짠하게 보여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모르고 했지만 모르고 그러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좋게 한다. No. 우리는 끝까지 인간을 믿어요. 그 인간 깊이 있는 그 인간성,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내 힘으로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만큼 즐거울 때가 없어요. 그것만큼 좋아할 때가 없어요. 그 본성은 우리가 절대로 믿지만 되게 몰라서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데 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특히 어린이 성추행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공감을 해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돼요. 왜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은 후에 그 사람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하려는 거 선택한 수단 방법이 이거였냐. 네가 이 행동으로서 충족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보통 때는 나는 뭐 나쁜 놈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 뒤에는 충족하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오케이, 그 욕구가 있었어. 근데 다음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했더니 네가 이런 대가를 하잖아. 더 이런 대가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너 다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이해예요. 이해와 지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어렸을 때 당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자기는 사회에, 그래도 이 사람들도 다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기여하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잘못하는 사람을 잡아서 놓고 그냥 처벌만 했어요. 너 나쁘니까 벌 받아.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옥일을 많이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감옥에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사회가 그분들한테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그 인간성,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도와는 드려야 돼요. 지금 좀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한 느낌이 처음 얘기할 때보다 더 많이 들었고, 뭔가 길이 보이는, 그러니까 답이 있구나. 예, 답이 있었구나. 거기에 대한 안도감이 있어요. 오케이. 네. 네,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우리가 절망하고 더 힘들어지죠. 네. 근데 비폭력 대화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하나예요. 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네. 네. 선생님은 우리 여기한 그걸 하셨는데 지금 이거 푸른 걸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보면서 처음에 남자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다 듣고 나니까 뭔가 너무 이 남자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랄까? 예. 네, 너무 안 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려서부터 진짜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돼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냥 상대방의 감정 하나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내가 뭔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냥 내뱉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 텐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드는 게 뭔가 신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촉수들이 다 잘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다시 새로 돋아야 될 것 같은 없어져버린 누가 잘라버린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우리 그 축산동물에서 그 닭 부리를 자르듯이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돼지들은요 이 이빨을 빼버려요. 난 그 축산 그게 정말 너무 그렇게 당하고 자랐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요. 안 됐죠. 네. 가서 좀 다 안아주고 싶죠. 상반되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살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촉수를 다시 생기게 재생해주는 그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답답해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힘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너무 섬세하게 진짜 하나씩 이렇게 살려줘야 하는 그 일인데 근데 지금까지 또 하시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또 이렇게 하고 내 몸 바쳐서 또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네 이런 성취감도 좀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잘 계시고 그 일을 또 잘 하시면서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살리고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참 잘 선택하셨구나. 본인한테 맞는 아까 나한테 수호하거나 어떤 돌봄이나 뭐 이런 쪽에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나한테 맞는 걸 잘 찾으셔서 그걸 잘 살리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마샬 스님이 그 경찰 특히 미국의 그 뉴욕이나 이런데 굉장히 경찰 그 훈련을 하실 때 우리가 우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요. 할 때 그러나 그 공감 그 사람들한테 공감을 가리키면서 뭐라 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태권도 공감이 필요하다. 쿵푸 미국에서 이제 쿵푸라 그러잖아요. 쿵푸 공감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공감도 그냥 한마디로 우선 딱 그걸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아름다운 욕구 말씀하실 때 그게 나는 비난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 꿈을 지키고자 하고 그거를 이제 딱 떠올렸을 때 딱 표정도 싹 바뀌면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화가 나고 그랬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상대도 그런 마음의 간절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딱 건드려지니까 그런 기사를 보고 댓글을 그렇게 달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욕구에서 이렇게 좀 출발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진짜
저는 이제 뭐 직업을 생각을 하면서도 뭐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가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냥 이 여성의 그 신체적이나 이런 환경적인 조건, 문화적인 조건에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꿈이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훨씬 더 아름답고, 네, 그리고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그렇죠. 네, 빅 그런- 픽처를 볼 수 네, 있게 되죠. 네, 큰 그림 그렇게 보면. 네. 보여서 오늘, 네,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게 정말 좀 축하드리고 싶어요. 꿈이 다시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촉수가 다 잘려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사실 측은지심의 대상이 같은 그 비난받는 여경 한 사람에서 지금 그런 그 잘려나간 촉수를 가진 대다수의 처절한 절규를 하는 남성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절한 절규 대 감성 폭탄, 그죠? 공감 폭탄, 그죠? 쿵푸.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 강하게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경찰들은 위험한 곳을 가니까. 음.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총들을 갖고 있다면 경찰들이 많이 죽어요. 총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경찰들의 그래서 경찰들이 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네. 지금 좀 마음이 어떠세요? 되게 이렇게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네, 마음의 그쵸. 공간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아까 요만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